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떠돌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내곽에 위치한 이 오래된 아파트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곳으로 당시에는 매우 현대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올드하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어느 겨울밤부터였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씨 가족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의 딸인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창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듯한 느낌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커튼을 살짝 뒤로 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거리와 산들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진이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늦은 시각이라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층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변화무쌍한 날씨와 함께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맨 위층에서 밤마다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층엔 아무도 살지 않잖아. 사실 그 위층은 몇 년 전 화재가 난 이후로 입주자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 층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경비원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새 순찰을 돌아도 경비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씨의 식당에 주기적으로 들르던 손님 중 한 명이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파트 건설 당시 근처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땅굴 내부를 정비하는 중 갑작스러운 붕괴로 생매장되었고 완전히 안전하게 수습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가 잊혀진 후 그 땅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아직도 그 원혼들이 남아 원래의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몇몇 주민들은 무속인을 불러 뭔가 조치를 취해보려 했으나 그 무속인조차 이곳은 매우 찝찝하다며 쉽게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수진이의 가족은 이사 또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불안감이 커져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부에는 이러한 일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점점 더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주민들은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때에는 그저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를 바라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과연 이 아파트는 끝내 평화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파트 자체의 저주인지 단순한 오인인지 결말이 없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 아파트는 종종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입주자들에 의해 소문으로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외딴 별장을 빌려 2박 3일 동안 여름방학을 즐기기로 했다. 그 별장은 워낙 외진 곳에 있었지만 자연 속에서의 캠핑과 바비큐를 즐기고자 했던 그들에게는 완벽한 장소였다. 첫날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숯불 바비큐를 하고 저녁에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밤이 깊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고 술이 덜 깬 지우는 별장의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흐르는 물 소리가 뭐 그리 이상할 건 없었지만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의 지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혹시 비가 오나? 생각하며 창문을 확인했지만 하늘은 별이 반짝이고 있을 뿐 비 내리는 기미는 전혀 없었다. 찬물이라도 잠깐 틀어놓았나 싶어 화장실로 가보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순간 지우의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전날의 술기운 때문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저녁 친구들 중 한 명이 소위 귀신의 장난이라 불리는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누워있는데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창밖에서 싸늘한 손길이 느껴졌다며 비명을 지른 것이다. 오싹해진 친구들은 창문을 닫고 저녁 내내 좁은 거실에 모여 안자분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내 그들은 이 별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소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바로 이 근처 숲에서 수년 전홀로 여행을 온 여성이 실종되었고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로 이 별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간간히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불길한 느낌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였다.
그때 집안이 갑자기 정전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섬뜩한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지우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여기서 나가.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친구들을 깨웠고 모두 급히 짐을 싸서 별장을 빠져나갔다. 차에 올라탔을 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그곳을 떠났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후로 지우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 다양한 이야기를 믿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별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듯 소름 끼치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직장인 현수다. 그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그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기에 그냥 버티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상하게도 지하철 안은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와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 그는 지하철 반대편 끝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시선이 계속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주 창백한 얼굴에 무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하철이 또한 정거장을 지나칠 때마다 열차는 점점 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현수는 지하철 안이 점점 더 고요해지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결국 자기와 그 창백한 여자 둘만 남게 되었다. 여자는 여전히 움직임 없이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수는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철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모든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순간 지하철 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이어폰에서는 갑자기 잡음이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급기야 끔찍한 비명 소리로 바뀌었다. 깜짝 놀란 현수는 황급히 이어폰을 빼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근처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현수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침내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섬뜩하여 현수는 소름이 끼쳤다. 설마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던 현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지하철의 창문, 벽, 바닥에는 빨간 글씨로 런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지하철은 마침내 그의 하차역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린 현수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현수는 한참이 지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현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눕기 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현수는 회사에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 동료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괴기한 경험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현수는 지하철을 다시 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처음 만났던 그 여자를 다시 보았다. 여자는 다른 칸에 앉아 있었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스산한 미소를 다시 지었다. 그 순간부터 현수는 어느새 알 수 없는 공포에 갇힌 듯했다. 출퇴근 시간은 점점 괴로움이 되어갔고 지하철을 타는 것이 두려워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경험했던 일을 최대한 찾아보려 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현수는 점차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 최소한의 외출만 하게 되었고 직장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주위 사람들과도 연락을 최대한 피하며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방에서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의 집안 곳곳에는 빨간 글씨로 런이라는 글자가 가득 쓰여 있었다고 한다. 현수의 일은 이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날의 경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하철에서의 그날의 경험이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의 상상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일상 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조용히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